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과학이 너무 세세하게 나뉘어서 나중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대화조차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요. 놀랍게도 이건 거의 100년 전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했던 고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28년 노벨 화학상 이야기를 통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분야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는지 그 짜릿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의 한 세기 전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좁은 길로만 파고들어서 결국엔 과학 전체를 아우르는 큰 줄기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었죠. 네, 당시 과학계는 이런 전문화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냈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연구자라면 세세한 사실들을 파고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로 꿰는 내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전문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죠. 당시 화학계에는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완전히 독립된 4개의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담즙산입니다. 우리 소화에 꼭 필요한 물질이죠. 과학자들이 이걸 거의 100년 가까이 들여다봤는데도 도대체 얘네들의 기분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강심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심장에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물질들인데 이게 또 희한한 게 두꺼비 피부에서도 나오고 어떤 식물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물에서 나온 이 독들이 혹시 화학적으로 사촌지간일까요? 당시로선 아무도 답을 몰랐죠. 세 번째 퍼즐은 스테롤이라는 그룹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속해요. 우리 몸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물질인데도 그때는 그냥 정체불명의 외딴섬 같은 존재였어요. 화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퍼즐,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그 중요성은 어렴풋이 알려졌지만 워낙 미량이라 분리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화학적 정체는커녕 그냥 몸에 좋은 어떤 효과가 있다더라 수준의 완전히 미지의 물질이었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소화, 독성학, 생리학, 영양학 이렇게 4개의 분야에 각각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씩 있었던 겁니다. 마치 4명의 탐정 앞에 놓인 전혀 별개의 사건 파일 4개 같았달까요? 자, 이제부터 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첫 번째 미스터리와 세 번째 미스터리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빌란트라는 과학자는 담즙산만 평생 파고들어서 그 근본 물질인 콜란산을 찾아냈고요. 빈다우스라는 과학자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조합하다가 똑같은 콜란산을 만들어낸 겁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 정상에서 딱 만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소화를 돕는 담즙산이랑 우리 몸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콜레스테롤. 전혀 다른 녀석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화학적 뿌리를 가진 한 집안 식구였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화학 가족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미스터리였던 식물독, 동물독, 그 강심독들이었죠. 알고 보니 이 독들도 콜레스테롤, 담즙산과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진 친척 관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반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화학물질 가족이 어떻게 그 신비의 영역이었던 비타민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함께 보시죠. 이야기는 아주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어 효모나 곰팡이 같은 데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물질, 과연 이런 평범한 물질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타민의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퍼즐 조각의 이름은 에르고스테롤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사촌쯤 되는 물질이었죠. 그리고 그 잠재력을 폭발시킨 건
정말 놀랍게도 그냥 자외선을 쬐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었어요.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외선을 쬐 에르고스테롤 딱 5mg. 정말 눈꽃만큼이잖아요? 이게 무려 최고급 대구간유 1리터와 똑같은 그룹병 치료 효과를 보인 겁니다. 엄청나죠? 드디어 마지막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자외선을 쬐 에르고스테롤. 이게 바로 비타민 D였던 겁니다. 비타민의 어머니격인 물질이 바로 스테롤, 즉 콜레스테롤의 친척이었던 거죠. 이로써 비타민, 콜레스테롤, 담즙산, 강심독,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 모든 발견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길을 가던 과학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위대한 순간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 인용구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각자의 영역만 파고들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벽이 무너지자 화학, 생리학, 의학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통합을 이뤄낸 두 주인공, 하인리히 빌란트 교수와 아돌프 빈다우스 교수에게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두 사람의 연구는 너무나도 긴밀해서 한 명을 빼고 다른 한 명에게만 상을 주는 건 불가능했다고요. 이들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깊게 파고드는 전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건 흩어진 지식들을 꿰뚫는 더 깊고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 1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노벨상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과학자에게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